이제 키워드를 감을 잡으셨으면 이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아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키워드에 도움이 된다는 거는 키워드의 발행량,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거예요. 시의성, 이게 이번 달에 조회가 더 잘 될지 안 될지 이런 걸로 다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이버에 검색한 거예요. 여기 보이실까요? 볼까? 또 안 보이시네. 네이버 검색 광고는 아시겠지만 네이버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하시면 키워드에 도움이 되고요. 나머지 사이트들은 되게 많은데요. 저는 이제 오늘은 두 개 추천드릴 거예요. 제가 실제로도 제일 많이 사용하고요. 이런 사이트들은 그냥 사설이 민간이에요. 네이버에서 지정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는 사이트는 한 이 정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 외에도 뭐 불덱스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음, 잘 쓰니 편한 그 사이트가 있어요. 누군가는 다음이 편하고 누군가는 네이버가 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구글이 편하고 자, 본인이 좀 편하신 거 보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개를 또 조합해서 보시는 것이 사실 베스트긴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것만은 꼭, 네, 그래서 잠시만요. 제가 이거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일부러 펼쳐놓지 않았어요. 네이버에 검색 광고라고 한번 쳐보세요. 아니면 네이버 광고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자, 밑에 보면 바로 홈페이지 밑에 검색 광고라고 제가 쓴 게 나와 있죠. 네이버 검색 광고입니다. 여기서 광고 플랫폼이라고 오른쪽에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화면에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공유해 드릴게요. 채팅창에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검색 광고 이 화면에서 뭔가를 조회할 수 있어요. 위에 상단 보면 도구라고 있습니다. 도구 하고 밑에 키워드 도구라고 있어요. 이 검색 광고는 뭐냐면요. 사장님들이 내 상호명,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MKYU 이런 상호명을 여기다 광고를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돈 주고 광고비를 지불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뭐 클릭했을 때 뭐 단가도 받고 애드포스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사실 블로거들을 위한 용어는 아니고요. 그래서 검색하시는 사장님들을 위한 그런 공간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얼마든지 그냥 사용할 수 있어요. 네이버 사용자 회원 가입만 되어 있으면 그냥 할 수 있어요. 뭐 내가 돈을 내고 안 내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도구에서 키워드 도구로 들어가서 이제 키워드를 보는 거예요. 내가 MKYU 사장님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MKYU를 무슨 MKYU를 쓰면 더 도움이 될까? 키워드를 써서 글을 쓰거나 광고를 태우면 도움이 될지 여기서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좋은 거는 연관 검색어들을 확인하기가 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음, 부산 인테리어 이렇게 쳐볼게요. 우선 누군가는 부산 인테리어 검색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인테리어 업자 사장님이에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많이 없네요. 자, 그러면 여기 키워드다 쓰면 되거든요. 키워드 쓰고 조회하기를 누르시면 밑에가 쫙 나와요. 이건 사실 1000개까지 나옵니다. 1000개까지 나오는 거지 1000개만 나오는 거죠. 더 많아도. 그런데 보면 부산 인테리어 하면 요걸 좀 얘기 드리자면, 월간 검색수, 월 평균 클릭, 경쟁 정도, 노출 광고 수 이런 거 있는데요. 이 광고 수는 경쟁이랑 광고 수는 그 사장님에 해당되는 거니까 우리는 여기까지 굳이 보실 필요는 없고요. 평균 클릭률, 클릭 수 이런 거 말고요. 검색하는 걸 보는 거예요. 검색하는 거. 맨 앞에 거 이거 봐주시면 되고요. PC랑 모바일이 있어요. PC랑 모바일을 합해서 그 수량을 봐도 되지만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 저는 두 개 중에 모바일을 체크하시는 것을 좀 더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모바일 사용자가 더 많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모바일이 많은 건요, PC도 검색량이 많아요. 부산 인테리어. 그런데 보면 부산 인테리어 생각보다 이게 막 키워드가 높지 않은데요? 어쨌든 그럼 호빵 볼까요? 죄송해요. 급박 컸어요. 자, 보세요. 호빵 보면 지금 월간이라서 쌓인 게 있는데 월 단위만 지금 조회가 돼서 그런 거고요. 모바일에 보면 일시 100, 천만 여기 5만 보이시죠? 네, 많은 거 보이시죠? 앞자리가 틀리잖아요. 여러분들 잘 500 아니고 5천 아니고 5만입니다. 호빵 5만 명이 검색했대요. 그럼 내가 호빵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경쟁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슨 호빵을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호빵을 무슨 호빵을 찾을까? 이렇게 호빵만 검색을 했는데 밑에 쌀빵, 찐빵, 뭐 쌀식빵, 쌀로 만든 빵, 팥빵 이렇게 연관 검색어들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몇 가지를 조합해서 글을 또 써주실 수도 있어요. 모바일 제가 한번 클릭해 볼게요. 모바일 옆에 화살표가 위에 있는 거 있고 밑에 있는 것도 있어요. 여기를 누르시면 정렬이 됩니다. 지금 저 위에 있는 거 눌렀더니 이제 10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10은 뭐냐면요. 10 미만으로 이번 달에 조회하는 사람이 검색하는 사람이 10 미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키워드는 써도 검색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한 달에 10명 미만이면 10개 미만이면 거의 안 쓰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런 키워드들은 그리고 예를 들어 뭐 진라면 도매를 10개 미만인데 진라면 도매를 쓰신다고 해도 진라면 도매만 키워드로 잡으시면 안 되고요. 뭐 진라면 도매 뭐가 있을까요? 컵라면 쇼핑몰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개를 좀 만드셔서 하셔야 하고요. 이게 사람마다 이렇게 잡을 수 있는 키워드가 다르다고 표현을 하는데 잡는다는 표현은 이거를 내가 글 썼을 때 노출이 된다를 암암리에 그렇게 잡는다고 표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면 조회수가 높은 것들을 이기고 상위에 노출되는 건 지수가 높은 사람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막 시작해서 조회수랑 반응이 좀 적은 걸 찾아서 이렇게 적게 했는데 없기 때문에 내가 노출하는 거. 예,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값은 아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조금 초보 블로거다. 그러면 전 추천드리는 게 1000 미만. 뭐가 1000이냐면 월간 검색수에서 모바일 기준으로다가 두 개 합쳐서도 상관없지만 그냥 그러면 합쳐야 되니까 귀찮잖아요. 네, 모바일 1000 기준으로 지금 1030이죠. 그러면 1000 언저리. 여기서부터 이 밑에 이게 쭉 800, 700 이런 키워드를 잡으시는 게 좋죠. 아까 찐빵, 호빵이라고 했죠. 뭐 호빵, 쑥찐빵 뭐 이러면서 키워드를 잡으시고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는 노출이 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만델이 많이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찾는 키워드는 아니거든요. 이 정도 노려볼 수 있다. 근데 내가 블로그 지수가 좀 높다. 그러면 뭐 만도 도전해 볼 수도 있고 8천을 도전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봤더니 8천을 도전했는데 상위 노출이 된다. 그러면 나는 이 정도 키워드를 해도 상위 노출이 되는구나 이렇게 인식하실 수 있고요. 이거는 정말 내 블로그에 해봐야 알아요. 네. 줄넘기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했을 때 줄넘기 진짜 해봐야 되잖아요. 사람마다. 이것도 해봐야 내 블로그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내가 글을 썼을 때 생각했던 게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보시는 거는 초보 블로거들은 첫 밑에 있는 키워드를 쓰시는 게 조금 더 노출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생각했던 부산 인테리어는요. 부산 인테리어로만 하자면 지금 사실 아마 시의성이 이 계절에 인테리어를 많이 하는 계절이 아니라서 그런 걸 거예요. 부산 인테리어만 만약에 하면 너무 많을 거예요. 글이. 그쵸? 그렇다면 부산 인테리어 잘하는 곳이라는 키워드를 여러분이 제목을 쓰셔서 부산 인테리어 잘하는 건 뭐 땡땡땡 가게 뭐 이런 식으로 써줄 수도 있는 거고 부산인데 여기 보니까 기장도 있어요. 근데 부산인데 기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부산 기장 인테리어 잘하는 곳. 그럼 누군가는 부산 인테리어 혹은 기장 인테리어 이렇게도 검색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통계에 보셔서 보면 알겠지만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않는 그 단어로 막 유입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단어는 좀 풍부하게 써주시는데 제목은 풍부하게 막 쓰시는 것보다는 본문에 풍부하게 막 관련된 단어들을 녹여주시면 좋죠. 예를 들어 부산 인테리어 제가 뭐 부산 기장 인테리어 잘하는 곳 땡땡 매장 이렇게 썼어요. 어, 음, 에셋 뭐 인테리어 뭐 이런 식으로 썼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본문에는 이렇게 이것만 녹여주는 게 아니라 관련된 단어들을 써주는 거죠. 인테리어 잘하는 곳, 이 잘하는 곳이라는 키워드랑 비슷한 게 뭐 마음에 드는 곳, 아니면 저렴한 곳, 가성비 좋은 곳 이런 식으로 본문에도 표현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휘가 풍부해지죠. 그럼 AI가 생각할 때 이거는 딱 잘하는 곳 인테리어 플러스 잘하는 곳이고 가성비도 좋구나, 저렴하구나, 여러 가지 뭐 풍부하게 담겼네라고 생각하면 댓글을 더 좋아합니다. 이해가 조금 되실까요? 원래 키워드는 한 번 듣는다고 다 되기는 쉽지 않아요. 어쨌든 이렇게 검색 광고를 해서 내가 원하는 거 여러 개 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버터빵 해볼까요? 김치호빵 해볼까요?
제가 2개를 해봤어요. 연관 검색어가 많이 없어요. 아직 많이 찾지 않는데, 이게 보니까 1,500원, 1,000이랑 5,000이긴 한데, 이 경쟁 정도는 우리가 볼 필요 없습니다. 사장님들이 보는 거고요. 요거 내가 한번 해볼까? 네, 지금 김치 먹방이 한 달 사이에 많이 검색이 됐네요. 아니면 앙버터 김치를 넣어서 지금 막 도전을 해보시던지 시의성이 좋으니까 이렇게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게 검색 광고고 이거는 네이버의 빅데이터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네이버 공식이잖아요. 어, 그래서 이 통계를 활용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제가 2번째는 이걸 알려드릴 거예요. 블랙키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블랙키위라는 사이트인데요. 이렇게 진짜 블랙이에요. 아, 딱 하면 요즘에는, 그러니까 이 사이트가 계속 개발이 되면서 트렌드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인기가 급 상승하는 것들의 단어가 나오거든요. 마찬가지, 이게 이제 수능이었으니까 수능에 대한 키워드가 떠오른다고 이렇게 막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뭐 참고는 하실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제가 아이를 막 6월에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수능 주요 일정 막 이렇게 하면 어떠세요? 뭐 상해 노출될 수는 있으나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뭐지?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키워드는 찾지 않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예, 맞춰서 가는 게 좋아요.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지수가 올라갈 수 있지만 이제 이렇게 쌓다 보면 이 사람의 이 대상은 타겟은 맞지 않을 때 그렇게 막 장기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나한테 맞는 거를 좀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축구 경기를 제가 막 한다든지 그런 거보다는 이게 해서 옛날에 실시간 검색어 있을 때 사람들이 황금 막 실시간 검색 올라오는 걸로 글을 써가지고 막 상단을 노출하고 했거든요. 근데 실검 다 없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막 이슈성만 글이 막 올라오는 것들을 배제하고 간다는 얘기이잖아요. 그래서 이슈성을 쓰실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한테 도움이 되시는 거를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말이 빨랐죠? 마음이 좀 그래요. 이거보다 키워드 추천도 이거 돈 받으려고 하는 거고요. 블랙키로 한 번 더 클릭하세요. 그래서 여기 분석하실 키워드를 입력하세요. 이 화면 있죠? 공유 드릴게요. 네, 위에 화면, 여기 이거 나오는 거에다가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호빵 해볼게요. 호빵. 이게 돈 내라고 막 뭐 광고가 많이 떠요. 호빵 해봤더니 키워드가 2016년에 최초 등장이래요. 이건 말이 안 되는데. 호빵이 16년 이전에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죠? 저 어릴 때도 있었는데. 월간 검색에는 엄청 하죠. 5만 넘죠. 몇 천이 아니라. 블로그도 월인데 7,900개가 나오고 카페에서도 생산되고 막 그렇대요. 11월, 근데 예상을 보세요. 11월 30일까지 97%, 거의 100%가 검색이 예상된대요. 그러면 사용자가 그 사람들이 검색하는 것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이 사이트의 장점은 이 키워드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는 검색하는 거,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는 모바일 PC 버전이 얼마나 한 달에 검색이 되는지를 보여준다면 얘는 예를 들어 뭐 콘텐츠 발행량 한다 뭐 이렇게 검색량 이런 것들을 예측해 본다든지 콘텐츠가 얼마나 포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연관 검색어라든지 뭐 트렌드 월별 요일별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사이트입니다. 여러 개 보여줘서 사실은 저는 약간 직관적이지 않아서 보기가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잘 안 사용하기도 했는데 또 사용했을 때는 되게 도움이 받는 부분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하시려는 것에 한번 체크해 보세요.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이게 키워드를 썼을 때 이 겨울에 혹은 이 여름에 키워드 조회수가 좀 많아질까라고 했을 때는 아까 그 사이트보다는 이 블랙키위라는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네,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 되죠. 예상 검색량. 이건 지금 키워드가 좋은 거예요. 100%인데 막 조회수가 엄청 많이 올라가죠. 그런데 그러면 또 생산량도 같이 따라가는 거죠. 수요 공급을 맞게 해주는 것도 괜찮죠. 제가 호빵 말고 잠깐 부산 인테리어도 해볼게요. 2개 예시를 들었으니까. 그리고 제가 키워드 최초 등장일을 아까 봤던 일은 뭐냐면요. 왜 중요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뭐 올라온 키워드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코로나19 이런 키워드는 최근에 생긴 거잖아요. 예전이 아니라. 그러면 써볼 만한 거예요. 너무 오래된 거 있죠. 모든 사람들이 너무 다 가봤던 뭐 그런 거보다는 또 그냥 최신에 있는 것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니까 그걸 본 거고요. 자, 보세요. 11월 예상 검색량이
28% 거의 30% 가까이 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을, 겨울에 사실 인테리어나 이사를 많이 하는 계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검색량이 떨어져요. 그러면 밑에 보면 아무래도 이제 검색 트렌드가 이렇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프로. 보면 3, 4, 5, 6, 이때가 조금 더 핫한가 봐요. 그리고 이제 여름으로 조금씩 내려가 있어요. 여기서 확 내려가서 이제 내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쓰면 그렇게 핫하진 않겠구나. 그렇지만 8, 9, 10, 11, 뭐 겨울에 그럼 봄에 아직 1월 2일까지는 내 글이 그냥 쭉 조회수 많지 않아도 상단에 있을 수 있어요. 5일은 남들도 안 쓰고 검색도 안 하니까 그냥 5일에 남아있는 거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네, 부산 인테리어는 4월, 3월, 5월에 제일 많이 하나 봅니다. 아마 다른 데도 비슷할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그럼 이때 글을 쓰든지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드리자면 검색량이고 아까도 마찬가지로 부산도 연관 키워드를 보여줘요. 부산 인테리어라고 검색을 했지만 부산 인테리어 필름, 여기는 인테리어 추천, 부산 인테리어 업체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부산 기장 인테리어 업체 또 뭐가 있을까? 사무실 공사 후기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 검색 키워드를 보시고 제목을 뽑고 본문을 구성하실 수 있고요. 월별 검색력도 마찬가지로 세모가 위아래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정렬이 싹 돼요. 그래서 내가 지수가 높다. 그럼 딱 이것만으로도 노트를 대실 수 있겠지만 내가 족보다. 그럼 좀 내려주세요. 그래서 1000 아니면 1000 밑에. 아이고 이건 돈을 내야 된대요. 그래서 부산 인테리어 디자인 마음에 들었어요. 라든지 이렇게 이런 것들로 해서 경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1000 정도가 된다. 그럼 다음에 1600, 2000 이런 식으로 늘려가서 키워드를 잡는 겁니다. 좀 복잡하고 어렵긴 한데 그냥 이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섹션 배치도라는 게 나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PC 버전으로 이 글을 검색했을 때랑 모바일 검색했을 때랑 달라요. 아마 아실 것 같긴 한데요. 그렇다면 요즘 사람들은 PC도 하지만 모바일도 하기 때문에 모바일의 섹션 배치를 봐주시는 게 조금 더 좋은데요. 보시면 파워링크라고 1번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부산 인테리어 인기 주제, 부산 인테리어 관련 브랜드 콘텐츠. 자, 이쪽 제가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면 파워링크. 뭐냐면, 돈 주고 이제 광고를 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홈페이지들이 나와요. 내가 부산 인테리어 쳤을 때. 그런데 어떤 데는 파워링크가 있고 예를 들어 위에 플레이스가 있고 지식인 있고 그 다음에 부산 인테리어 인기 주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불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위에서부터 보기 때문에 위에 있는 거 클릭하고 블로그가 보인다. 그러면 내 글이 밑에 있을수록 검색 클릭이 될 확률이 좀 적어요. 이해가 되실까요? 호빵 해볼게요. 호빵으로 돌아가서 네,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는 봤더니 호빵이 모바일이 링크, 네이버 쇼핑, 웹사이트, 그다음에 호빵 인기 주제래요. 사실 되게 좀 밑에 있긴 하거든요. 호빵에 대해서 파워링크가 위에 막 5개가 있어요. 그다음에 네이버 쇼핑이 좀 싹 나오죠. 그다음에 웹사이트가 또 있어요. 그다음에 호빵 인기 주제면 좀 오래 걸리긴 하는데 이거보다도 막 저 밑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키워드는 썼을 때 내 글이 노출 조회가 될 확률이 별로 없다. 그래서 상위 노출이지만 사실 다 같은 상위 노출은 아니에요. 이런 섹션 배치 때문에 이건 우리가 하는 건 아니니까요. PC로는 파워볼 링크가 먼저 보이고 네이버 쇼핑이랑 웹사이트 호빵 인기 주제가 보이고 편의점 GS 호빵 이게 되게 지금 핫한 거 봅니다. 그리고 여기는 삼림 호빵 범랑 냄비에 대한 거 이게 PC로는 제일 잘 보여지고 있나 봐요. 그리고 푸드 인플루언서 콘텐츠가 보이고 그런 다음에 나머지 이렇게 보인대요. 두 개가 다르죠. 두 개가 다른데 그거 비교하시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밑에도 있고요. 다른 거 많이 만지면 뭐 돈 내라고 하더라고요. 이슈성에 대한 것도 이렇게 있고요. 정보성, 상업성에 대한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고요. 다른 것도 한번, 벌써 7시간 넘었네요. 어휴. 키워드 마스터라는 겁니다. 이름이 키워드 마스터인데요. Where is post라고 해도 두 개 다 나와요. 네. 이것도 공유를 해드릴게요. 오른쪽에. 저는 이 세 개를 잘 많이 쓰는데요. 그리고 진짜로 잘 오래되기도 했어요. 키워드 마스터랑 블랙 키위. 요즘에 신생 생기는 것들도 있지만 오늘 여기까지 얘기를 드릴 건데요. 키워드 마스터에다가 마찬가지로 호빵을 쳐보겠습니다.
호빵. 그랬더니 관련 키워드를 얘가 여기 상단에 이렇게 쫙 썼어요. 호빵맨도 있네요. 호빵 전자레인지도 있네요. 자, 눌렀더니 밑에 다시 호빵 전자레인지가 생겼고요. 밑에 보더니 호빵 찌는 법. 와, 이거는 뭐 되게 막 호빵 만화까지 너무 잡다하게 있어요. 그러면 앙버터빵인가? 그래서 호빵 앙버터. 비슷하긴 하지만 앙버터빵. 자 보세요, 여러분. 앙버터 호빵을 쳤더니 관련 키워드를 감사하게도 딱딱 예, 클릭만 하면 돼요. 갖다 대면 빨간색 바뀌거든요. 호빵, 앙버터, 빵, 앙버터도 이제 연결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제 쓸데없는 거 지워버릴게요. 호빵을 지워버릴게요. 그리고 호빵 전자레인지 네, 이것도 지울게요. 자 얘는 내가 원하는 걸 다 갖다가 놓고요. 여기 왼쪽에 보면 이렇게 네모 체크박스가 있는데 이걸 누르면 없어져요. 마이너스 딱 지워지거든요. 보면 PC 검색량, 모바일 검색량, 조회수, 문서수 비율 같은 게 있습니다. 보면 마찬가지로 모바일한 조회수 그리고 문서수.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조회수는 많고 문서는 작은 게 가장 좋은 환경 키워드입니다. 이거를 얘는 비율로 나타냈어요. 이 문서수 대비 조회수를. 그래서 비율은 높은 것보다 낮은 게 좋아요. 자, 딱 봤더니 어때요? 이 오른쪽 비율인데요. 앙버터호토는 너무 많아요. 94, 포화죠. 문서수가 6만 개예요. 6만 개 뚫기 쉽지 않고 우리는 지금 앙버터 호도를 하려는 게 아니니까 상단은 지워주세요. 그럼 딱 요만큼만 보이죠? 여기서 호빵 전자레인지 저는 이것도 일단 가져갈까요? 자, 보면 조회수랑 문서수를 내가 다 보기 힘들다라고 했던 비율만 일단 먼저 보시면 되는데요. 앙버터빵, 얘도 260이네요. 지워버리고. 그럼 이제 호빵 랑부터 얘네들이 남았어요. 비율이 10이고 얘는 0.9, 얘는 1.4, 1.1, 1.1이에요. 그럼 여기서 뭘 메인으로 잡는 게 좋을까요? 혹시 보이실까요? 제 마음이 급해서 말이 맨날 빨라요. 죄송해요. 자, 보세요. 호빵 랑부터는 비율이 10, 삼립 앙버터 호빵은 0.9, 앙버터 호빵은 1.3, 호빵 지는법 1.2, 호빵 전자는 1.1. 여기서 키워드 메인으로 잡으면 어떤 키워드를 메인으로 잡으면 좋을까요? 비율은 낮은 거가 더 경쟁률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정답. 0.9인 상리망버터 호빵이에요. 이 비율이 낮은 거. 이 비율이 200%, 300%는 이미 포함 상태잖아요. 그런 거보다 이런 걸 찾으시면 좋은데요. 사실 이것도 절대값이진 않습니다. 왜냐면 어떤 거는 문서 수가 300만, 6만, 600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율이 0.9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미 발행된 문서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건 비율이 낮다고 해도 굳이 딱 그거를 선택하지 않는 게 나은데요. 지금 현재 여기서는요, 0.8, 삼리망버터 호빵 모시기 이렇게 한좀 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비율을 보시면서 하시는 거 또 한번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립망버터 호빵만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GS도 검색하셔서 삼립망버터 호빵 GS 편의점 검색 후기라든지 아니면 GS가 좀 더 내가 유리한 검색이다. 그러면 GS 편의점 삼립 안버터 호빵 이런 식으로 후기를 후기 이렇게 남기고 거기다가 삼립 안버터 호빵 전자레인지 찌는 법은 웃기죠. 호빵? 왜 찌는 법이라는 검색이 있으니까 안버터 호빵에다가 찌는 법 이렇게도 해주시면 좋죠. 그래서 관련 키워드를 가지고 비율을 얘는 훨씬 블랙 키워드보다 깔끔하게 보여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좋은데요. 그래서 이 키워드도 한번 사용해 보시고 보면 웨어리즈 포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웨어리즈 포스트 블로그 주소를 남겨주세요. 그러면 내게 정상으로 노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요. 제 거 블로그 주소 썼더니 굿이래요. 근데 저도 배드가 나올 때가 있어요. 배드 나쁘다. 그렇다면 이건 근데 이 사이트가 100% 신뢰 있는 사이트는 아니에요. 왜냐면 네이버에서 하는 건 아니니까. 배드가 뜨더라도 왜 배드가 떴지라고 이렇게 해보시고 다시 클릭해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완전 배드 말고 또 뭐가 있었나요? 뭐가 있었는데? 아무튼 요렇게 해서 내 글이 만약에 누락이 된 거예요. 아예 블로그에서 보이지가 네이버에서 글을 썼는데 아예 없어졌어요. 그런 경우들 체크를 해보실 수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저도 가끔가다 배드 떠 있어요. 그리고 당황하지 말고, 이게 진짜로 만약에 블로그 에세 오브란 챌린지다. 근데 이게 여기 있나? 한번 다시 보시는 거예요.
여기 있네요. 근데 가끔은 아까 그 사이트에는 없다고 뭐 나쁘다고 나오는데 이렇게 검색했더니 나와요. 그럼 괜찮습니다. 음,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있다고 알려드리고요. 제목에 꼭 핵심 단어가 들어가야 될 거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부산 인테리어 잘하는 곳이 아니고요. 부산 인테리어 잘하는 은진의 가게 이런 식으로 좀 정확하고 명확하게 써주시면 잘하는 곳, 그 은진의 가게 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호빵 찌는 법 할 수 있지만 삼립 호빵이라고 하면 좀 더 명확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을 공통적으로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키워드는 내 머릿속에 있는 것보다는 빅데이터가 훨씬 더 정확하고 풍부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검색해 보시는 습관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라는 걸 한번 제가 저기 해놨는데요. 예를 들어, 아까 블랙키위에서 제가 모바일 위치에 대해서 얘기 드렸을 거예요. 자, 잠시만요. 호빵으로 다시 갈게요. 호빵을 하면 이렇게 파워링크가 나와요. 파워링크를 하면 돈 주고 광고를 한 거잖아요. 사람들이 이걸 위해서 다 클릭을 해. 그 네이버 쇼핑도 다 봐. 그리고 배송 장보기도 보고 하다가 이제 인기 주제가 나온 거고요. 다른 단어지만 가족관계 증명서라는 게 예를 들어 있어요. 자, 얘는 돈 주고 태울 게 없어요. 광고할 게 없잖아요. 나라에서 광고를 뭐 굳이 할 필요도 없으니까. 그리고 보니까 갑자기 뭐 이게 뭐 Q&A 물어보는 것도 이렇게 막 나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인기 주제. 좀 다르죠. 또 다르다는 것도 알려드리고 싶고, 위에 너무 상단에 이런, 가족관계 증명서에 대해서 내가 글을 쓰려고 한다. 근데 이미 여기에서 이렇게 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뭐 자동 상습 받을 수 있나요? 삭제 가능할까요? 없앨 수 있나요? 라고 이런 글들이 나오면 내 글까지 이렇게 내려서 굳이 찾아보지 않고 아마 여기 있는 거 보고서 정답을 얻을 확률이 많아요. 그렇다면 이 글은 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위에서 다 내가 궁금한 것들을 해결해 주니까. 그래서 내가 잡은 키워드가 이렇구나라고 하는 생각도 한번 가져보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인기 주제도 있어요. 어떻게 인터넷에 발급하는지, 모바일에서 하는지. 그럼 나는 이걸 녹여서 쓰시면 됩니다. 네, 이런 것도 있다고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이것저것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어쨌든 키워드를 잡는 건 브랜딩에도 수익화도 도움이 됩니다. 제가 강의를 하든지 아니면 뭐 챌린지를 하든지 뭐 그렇게 해서 그런 수익화도 할 수도 있고요. 브랜딩에 대한 뭐 강의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브랜딩 쪽인지 수익화 쪽인지 한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가운데 교집합은 분명히 이렇게 있어요. 공통적으로 두 개는 다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수익화라고 하면 정보성을 많이 쓰시면 됩니다. 상업 키워드. 상업 키워드라 하면 아까처럼 파워링크, 광고가 많은 글이 상업글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많이 쓰시면 되고요. 브랜딩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상업적인 것들도 좋지만 내가 그래서 어땠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씩 한 번씩 드러내는 거. 제가 항상 독서로 예를 드는데, 독서를 1년 내내, 아니 30일, 한 달 내내 책만 쓰는 것보다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내가 독서를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가져가는 카페, 내가 잘 쓰는 독서 거치대. 그러면 사람도 드러나고 그 주제의 결도 많잖아요. 그럼 저는 그게 브랜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실 건지를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플루언서 주제가 있으시다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23년이 이제 50일?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인플루언서 주제를 도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11월 20일 날 하시면 12월 20일 이후에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보실 분들은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빨리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과가 안 좋더라도 어때요? 이렇게 공부했으니까 내년에 또 하면 되죠. 음. 그래서 나의 주제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다음 주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1대1을 만들어서 제가 프로필이나 여러분들의 디자인 필요한 거 아니면 썸네일을 좀 만들어 보세요 라는 얘기라든지 프로필 이렇게 해보세요. 프롤로그 형을 바꾸세요. 이런 얘기를 드릴 거예요. 1대1 줌 미팅으로 만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우신 상황은 항상 톡방에 남겨주세요. 네, 그럼 준비한 건 여기까지. 네, 짠. 다 계셨어요? 졸리셨죠?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사이트는 일단 3개 알려드렸는데요.
내가 사이트를 10개 안다고 해서 사실 키워드 하나에 10개 다 찾아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많이 도움받고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고 오래된 거 위주로 알려드렸어요. 근데 무슨 소린지는 내가 해봐야 좀 더 감이 잡힙니다. 예, 맞아요. 감기가 아직 안 나왔어요, 백글님. 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주차, 1주차는 되게 열심히 다들 하셨는데 2주차는 좀, 다들 힘들어요 하셨거든요. 3주차는 좀 더 키워드를 구체적으로 잡다 보면 자신감도 생겨요. 콘텐츠도 더 재밌어지고. 그래서 3주차는 더 힘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너무 감사해요. 혹시 화면 켜주실 수 있으면 빨리 사진 찍고 후다닥 주말 또 즐기시러 가시죠. 아, 예쁜 얼굴. 반갑습니다. 네, 제가 남겨보도록 할게요. 저는 호주가 없어서 이렇게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질문 혹시 있으신데 제가 막은 건 아니죠? 없는 걸로. 여러분 힘내십시오. 네, 그러면 주말 잘 보내시고요. 톡방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록.